양문석 후보가 자식을 앞세워가지고 편법 사기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이 팩트고 여기에 따라서 관련 기관에서 이게 아무리 선거 기간이지만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려고 하는 그 의지 자체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왜 그렇게 나서냐? 특히 선거하는데 이렇게 나가시는 거는 맞지 않죠. 그리고 이제 김준호 후보 같은 경우도 김준호 후보 같은 경우도 이하 여대 학생들이 옛날에 뭐 위안부 그런 발언을 아무리 역사자지만 자기 견해로 했지만은 그리고 연상군 뭐 고종 성인까지 뭐 건전재정 얘기하는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법인세 깎아줬잖아요. 부자 감세 시켜가지고요. 세수를 작년만 해도 54조 펑크 냈어요. 그래서 건전재정이라는 것은 수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지출을 과도하게 하지 않아서 재정균형을 맞추는 건데 여기는 긴축재정이 아니고 적자재정을 자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 자영업자, 이 국민들한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경제정책도 엉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민주당 지지층의 성향을 보면 이분들이 양문석, 김준혁 후보에 대한 도덕적인 그리고 법률적인 결함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 움직이지 않는다. 저희 당 성향분들이 상당히 정치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고 어떤 불리한 이슈가 나오면 투표를 주저하기도 하는데 당에서도 필요하면 그분들한테 그런 사과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전 투표가 시작됐으니까 공천 취소나 뭐 자진 사퇴 유도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은 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뭐 영향이 뭐 특히 수도권 좀 제한적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 정말로 김준혁, 양문석 두 후보 리스크 지금 뭐 여당에서는 굉장히 압박하고 있거든요. 이게 총선 결과에는 큰 영향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영향이 있을 뻔했어요. 있을 뻔했다. 네. 그런데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소위 정권 심판론 아닙니까? 반면에 여당은 야당 심판론. 근데 심판론도 총천연색이에요. 한 가지가 아니고 뭐 운동권 심판론 뭐 또 종북은 심판까지는 안 썼지만 종북 뭐 얘기죠. 2조 심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상대당이지만 전략적으로 그거는 간결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인데요. 아무튼 심판론이 관통하고 있는 선거인데 특이한 것이 정당 지지율보다 심판론이 가령 민주당 지지율보다 심판론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심판론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게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이게 관통하고 있는데 양문석 후보 소위 말해서 대출 문제나 등등이 터졌어요. 그냥 놔두면 돼요. 비판만 하면 되는데 금감원장이 개입을 해요. 그런데 이게 금감원 소관도 아니잖아요. 행안부 소관이거든요. 새마을금고는. 그런데 금감원이 그러니까 바로 검사나 뭐 하여튼 뭐 조사나 이게 아니고 새마을금고에 제안을 해요. 그리고 이복형 금감원장도 우리 금감원 소관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제안 형식을 띄워서 이거를 5일 안에 이거를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 정부가 뭐 야당에선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아주 매몰차게 하고 엄청난 수사를 하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나 뭐 최상병 등등등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공정과 정의의 잣대가 멸실돼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오만하다 안 되겠다 해서 정권 심판론에 동의하는 국민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 지금 양문석 문제를 가지고 금감원장이 저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저거는 굉장한 실책을 한 거다 오히려. 그래서 이게 좀 희석시키는 게 있고 그다음에 김준혁 그 후보 거기는 과거의 발언 제가 보기엔 잘못됐어요. 뭐 사실에 입각한 것도 있지만 표현 자체가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은 표현들을 과거에 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지역에 그러니까 수원정 유권자들도 지금 굉장히 걱정과 근심과 이 선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한 것이 과거에 그런 발언 문제가 있는데 현재 상대 후보가 누구냐면 이수정 교수인데 이수정 후보입니다. 대파가 한 뿌리에 875원이라고. 그래갖고 나는 수원정 유권자들이 정말 참 힘든 선택이 힘든
그런 경우에 처한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발언과 현재의 발언의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저기. 금융감독원이 자기 관할도 아닌 개별 금고 검사를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한 사례가 언제 있었습니까? 노태우 정권 때부터 36년 동안 선거를 지켜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권 선거를 기도하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사기꾼을 잡아낸 게 문제입니까? 사기꾼이 문제입니까? 저 사람들은 사기꾼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사기꾼을 적발한 것을 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해찬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36년 동안 그렇게 정치해 왔습니까? 그렇게 적반하장식으로 걸려도 욕하면서 정치해 왔습니까? 이게 큰 이슈가 될 뻔했는데 뭔가 먼저 나서면서 이게 잦아들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현재 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의 1인 4당화 이번 특히 공천을 나름 뭐 성공적으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마무리하고 나니까 이렇게 지나친 저 자신감은 오만하고 또 거만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이런 오만하고 거만한 지나친 자신감을 이제 심판하실 분들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보수 진영의 국민의힘 사람들은 절대 저걸 심판 걱정 안 해요. 근데 이제 빠뜨리고 있는 게 중도 무당청이 결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판단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무시하고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도층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거에서 중도층이 판가름을 해주거든요. 그 부분은 진짜 김성태 위원장님하고 제가 최혜선 선수에게 중도층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러니까 이걸 한번 물어보죠. 양문석 그 안산의 후보 같은 경우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식의 명의까지 빌려가지고 사기 편법 대출을 한 게 이게 이제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금감원이 이제 특히 선거지만은 이렇게 국민적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금융기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금고가 적법한 이 대출이 이루어지고 목적에 사용되게끔 했는지 이런 걸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라.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고발 조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도 뭐 이해찬 전 대표 지금 민주당 선대위원장께서 36년 정치하면서 선거 지금 출마한 후보를 이렇게 정치 탄압하고 야당 탄압이라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거 보면 다행이에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맞지 않고 그러면 그래서 중도층이 반응을 보일 거다. 이렇게 당연히 이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최하 10석에서 15석 정도는 특히 수도권 이런 치열한 박빙 지역에서 아마 이 영향을 분명히 가져갈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뭐 이재명 대표는 뭐 200석 운영을 하니까 이 정도 뭐 10개, 15석 날아가는 거는 아무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국민들 특히 중도 무당 측의 판단을 한번 지켜보시죠. 최혜선 선수. 그러니까 중도층의 어떤 반응이 있으면서 10에서 15석 정도가 지금 움직여버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신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중도층뿐만이 아니고 그냥 국민들이 저 사안 자체로 놓고 보면 양문석 후보나 그다음에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 저 문제 없다고 할 국민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저거는 영향이 있는 사안이에요. 영향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총선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여러 가지 장면들이 떠오르거나 여러 가지 장면들을 목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권 심판론이 있는데 금감원장이 저거 개입해서 해놓으니까 저 사람들 원래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 정권 문제 있다고 했는데 금감원장이 소관도 아닌데 저렇게 개입을 해? 이게 이 사안을 어떻게 보면은 희석시킨다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비의 문제를 떠나서 금감원장이 이걸 개입해서 그것도 속도 있고 발빠르게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수정 교수 대파 한뿌리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의 문제가 이 사안 자체의 크기나 영향에 비해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장면들이 충돌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의대 증원 문제나 이런 것들도 그게 옳지 않다가 아니고 해야 되는데 이 정부의 추진 방식이나 능력이나 그다음에 몰아붙이고 뭐 이러면서 여기까지 온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역시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충돌하고 있는
선거에서 이거 하나로만 보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 근데- 그 계기가 금감원장의 근데 개입이에요. 최수께서도 얼마 전에 이종섭 호주 대사를 갖다가 도피 도주 대사다 그래가지고 극극 귀국해서 수사를 받도록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극극 귀국하고 대사직도 사퇴하고 그리고 공수처에 신속한 빠른 수사 해달라 정확하게. 그런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총선 때까지는 수사할 계획 없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범죄 사실이 발생되면은 신속하게 관련 수사 기관에서 또 감독 기관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수사를 감독기관 해서 아니에요. 그렇게 금감원이. 밝혀내는 게 중요하지. 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문석의 이런 편법 사기 대출을 갖다가 그걸 감싸는데 또 뭐 김건희 여사 소환하고 뭐 누구 소환해가지고 이걸 덮는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뭐 좋은 기세를 잡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거만한 모습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도 무당청은 결코 이걸 올바르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재성 선수 이제 잠깐 반박까지 한 30초 드릴게요. 뭐 반박하실 말씀 하세요. 뭐 이종섭 대사 문제까지 예. 얘기할 건 없고요. 그거는 빨리 와서 수사받아라가 아니고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했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다 검사 출신 아니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법무부 장관 때 얘기를 했어요. 송영길 돈봉투 사건으로 파리에서 귀국해가지고 검찰 가갖고 나 수사하라고 하니까 예, 예. 검찰이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아무리 급하셔도 수사 일정이라는 게 있다. 기다려달라. 이게 예.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얘기예요. 수사는 수사 일정이 있는 거예요. 특히 핵심 피의자는 주변 그 밑에 피의자 이런 거 다 조사를 하고 마지막에 꼭지를 따는 거기 때문에 뭐 대장동 사건 이재명 다 1년 지나고 6개월 지난 다음에 하는 거고요. 그건 번외의 문제고 이 문제의 핵심은 금감원이 감독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행자부는 뭐예요? 행자부가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거고요. 이복현 원장이 얘기한 뭐 그동안 불법 대출 사례 600건, 700건 잡았다는 거는 금감원이 예. 감독권이 있는 알겠습니다.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김성태 위원장. 제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본질을 자꾸 이게 그냥 양문석 후보가 자식을 앞세워가지고 편법 사기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이 팩트고 여기에 따라서 관련 기관에서 이게 아무리 선거 기간이지만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려고 하는 그 의지 자체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왜 그렇게 나서냐? 특히 선거하는데 이렇게 나가시는 것은 맞지 않죠. 그리고 뭐 이제 김준호 자꾸 후보 같은 공방이 경우도 될 알겠습니다. 김준호 것까지는 후보 같은 없지만 경우도 이하여대 학생들이 옛날에 뭐 위안부 그런 발언을 아무리 역사자지만 자기 견해로 했지만은 그리고 연상군 뭐 고종 성인까지 뭐 다 이런 사람을 우리 당 입장에서는요. 그게 도태우 후보라든지 장해찬 후보 이런 사람들 비교하면은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래도 우리는 공직자 후보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려고 그분들 공천까지 한 사람들도 후보 자격 예, 예. 박탈했어요. 알겠습니다. 정우택 우리 후보 같은 경우 얼마나 억울하지. 아니 문제 있는데 그걸 왜 금감원장이 500만 원 저렇게 해서 돈봉투 그거 저렇게 아직까지 하냐는 수사 문제예요. 결과도 없지만은 그 알겠습니다. 내용 하나 가지고도 자, 우리가 이 사안 가지고 두 분이 확실히 다른 곳을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요. 요거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요 화면 좀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거는 여당 가지고 관련된 이슈인데요. 지금 보면 여당에서는 최근에 반성한다 얘기 참 많이 하죠. 지도부도 그렇고요. 여야 지금 출마 후보들도 반성하겠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동시에 기회를 달라고도 얘기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노력할 테니 기회 달라.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도 의석을 많이 주라. 한 번만 기회 달라. 이 얘기 꺼나거든요. 요거는 김성태 위원장님께 일단 반성한다 그러는데 뭘 반성한다는 겁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집권당입니다.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예. 져야 되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이념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두 가지를 지금 현재 너무 아주 원칙적인 입장만 견주하는 게 있어요. 예. 한 가지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런 총선 앞두고 이런 거면은 국민 생활 경제 뭐 민생 보호다 그래가지고 막 돈 나눠주는 그런 뭐 지원금 얘기하시는 것 포퓰리즘 같은데요. 지원금으로서 이렇게 가져갔어요. 예, 예. 그렇지만은 되려 작년 9월 달에 윤석열 정부는
국가 재정 안정화 대책을 가지고 건정 재정, 긴축 재정으로 대로 아주 정직한 선거를 하고 예.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상당히 힘들죠. 두 번째는 의대 정원 문제 같은 경우도 이거 37년 동안 국가적인 복구가 예. 한마디로 수건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난번 450명 정원 문제 가지고 결국 손들어 버리고 예. 스톱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총선을 앞두고는 이걸 오래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이 부분은 국가 안보다 하면은 국민들 건강권처럼 중요한 게 없으니까. 김성태 의원님,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아닙니다. 이런 것 예.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치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벌써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우호 정당인 조국 혁신당의 비례 1번 박은정 예, 후보가 벌써 1호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법안 예. 발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의석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 3년 1개월 남은 이 임기가 대한민국이 불행해지지 않게끔 예.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만 최소한의 안정적으로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의석만 좀 달라. 약간 뭔가 그게 이제 일할 할 기회를. 만한 의석만이라도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겁니까? 뭐 과도한 뭐 일당이 되겠다. 뭐 그리고 가반 의석을 달라 이런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들 한없이 막 겸손하게 또 국정 운영에 또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근데 제가 반성하고 자성하고 있습니다. 반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요. 요거는 최재성 전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예. 잘못한 게 없다는데 뭘 반성을 해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이건 뭐 디테일한 문제지만 윤석열 정권 집권 초기에 슈퍼 추경했어요. 역대 최고에. 50조 넘게 했어요. 그거 왜 그랬죠? 국민들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지방선거 앞두고. 그다음에 건전재정 얘기하는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법인세 깎아줬잖아요. 부자 감세 시켜가지고요. 세수를 작년만 해도 54조 펑크 냈어요. 그래서 건전재정이라는 것은 수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지출을 과도하게 하지 않아서 재정균형을 맞추는 건데 여기는 긴축재정이 아니고 적자재정을 자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 자영업자, 이 국민들한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경제정책도 엉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김 의원님 말씀 맞다나 잘못한 게 없는데 뭘 기회를 주고 반성을 해요. 그런 게 바로 국민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국민들 눈에는 뭐 민생이나 경제 이런 것도 있고 뭐 대파 875원 이런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오만하고 군림하고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한 잣대를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민주주의 퇴행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잘못한 게 없는데 뭘 반성을 해요? 알겠습니다. 아니죠. 예, 김성태 위원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가장 이제 크게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민생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팍팍하고 어려워졌습니다. 예. 특히 고물가 시대에 이 장바구니 물가만 하더라도 벌써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게 나빠지면 금방 나빠지는 게 아닌 거거든요. 이게 또 뭐 제가 문재인 정부까지 그 뭐 탓을 하려고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3법 이런 것들이 결국 누적돼 가지고 그게 4, 5년 만에 이렇게 경제 실정으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문재인 정부의 400조, 500조의 그런 엄청난 국가 채무를 발생시키면서까지 무책임한 국가 재정 운영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전 재정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또 의대 정원 문제 국가적으로 결국 풀어야 될 문제 이 인기 없는 정책을 끝까지 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하고 소통 이게 좀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너무 일방통행식으로 국정 운영하고 또 우리 당정 관계가 너무 수직적으로 비춰진 부분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자성하고 있습니다.